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그 영화 본 거를 한번 이야기를 오랜만에 영화 보고 온 썰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 이병헌이랑 손예진 그리고 막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와. 이상민, 뭐 차승원, 그리고 엄혜란 맞나? 아무튼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고 감독도 박찬욱 감독 그 헤어질 결심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것도 한 두세 번 본 것 같은데 그 영화 감독이 찍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뭔가 호불호 좀 갈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대했던 영화 뭔가 예고편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병헌이라는 인물이 캐릭터가 그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나무 뭐 종이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20몇 년 일했는데 이제 구조조정 정리당하면서 해고된 사람 그리고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하면서 막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인데 그 예고편 봤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일단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근데 이게 장르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뭔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얘기가 전개가 돼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뭔가 메시지도 너무 너무 저는 좋았고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엄청 재밌다. 그리고 블랙 코미디라 되게 재밌는 요소들도 많고 그리고 뭔가 뭐야 이런 요소들도 있었고 물론 근데 확실히 재밌고 뭔가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게 되는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게 맴돌아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병헌이라는 인물이 이제 무언가를 하기 전에 계속 그 말을 되뇌어요. 이게 이 영화의 제목의 포인트거든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되뇌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있고 살아가는 한 중년 남자 이제 50대 남자의 그 말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 없어지면서 뭔가 삶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한 그런 처절한 뭐 어떤 스토리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 같아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주게 되는 그런 영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뭔가 내용을 조금이라도 말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되게 재밌는 영화 보고 왔다 이 정도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금요 예배 가가지고 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는 전혀 그런 게 신앙적인 부분이 안 나오는데 이게 뭔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믿음의 부분에서도 어쩔 수 없다가 약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어제 잠이 들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못할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죄라고 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고 뭔가 타협할 때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세상을 살아가기도 해야 되고 연약하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뭐 그냥 좀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주식 투자 같은 것들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 막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투자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것, 뭐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삶에서 이건 내가 못하지, 이걸 어떻게 해 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어쩔 수 없지, 난 연약한 인간인데, 난 연약한데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지라면서 넘어가는 것들, 이 어쩔 수 없지가 가진 단어의 첫 번째 의미와 뜻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두 번째 때문에 어제 좀 많이 감동이었는데 어제 좀 많이 막 다른 이 두 번째 뜻 때문에 좀 어제 제가 금요 예배 때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아무튼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서는 다른 초이스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지라는 두 번째 뜻이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병헌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어쩔 수 없지라는 단어를 내뱉을 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 이병헌이라는 캐릭터는 자신의 가정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들을 하거든요. 되게 아무튼 재밌는 선택을 해요. 요상한 선택을 하는데 이게 어제 이 말씀도 그렇고, 어제 또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꼭 해야 되고 꼭 반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말씀하신 게 이제 전도였는데, 요 부분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로 생각이 들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기 싫건 하기 좋건, 내가 하고 싶은 대상이건 하기 싫은 대상이건, 내가 상처를 받던 상처를 받지 않던, 전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무거운 마음이 들고 뭔가 책임감도 들고, 그리고 뭔가 복잡하게, 아무튼 되게 어려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못하겠는데 난 되게 힘든데 이거를 전하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정말 못 전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또한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전해야지. 너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더 친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아니면은 그럼 누가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어지니까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전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전달이 돼서 이 어쩔 수 없지라는 단어가 저를 진짜 뭔가 족쇄처럼 묶어놨어요. 어제도 기도를 좀 평소보다 조금 더 한 10분, 20분 정도 더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나?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나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제 좀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많은 막 이래저래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 결론은 그래, 어쩔 수 없지, 해야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만약에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전해주겠지만,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소중히 알고 있고 내 정말 친하다고 내 주변이라고 생각드는 사람들에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가,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막 뭐 책임감도 책임감이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확실히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단어가 확실히 박히면서 어쩔 수 없지. 맞아. 해야지. 별 수 없지. 딱 이게 되면서 좀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주변 친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일수록 뭔가 이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한테일수록 더 전하는 게 어려운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훨씬 편하고, 진짜 난이도로 따지면 엄청 쉬운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친하면 친할수록,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유는 더 제 삶과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책임감이 따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면은 딱 그 전하는까지가 내 책임이고 그 이후에 어떤 책임도 들지 않는다고 느껴지거든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면, 다시 잘 마주칠 확률이 없으면은. 근데 내가 항상 마주치고 부딪히고 그런 사람이면은 책임이 엄청 따르는 것 같아요. 내가 삶에서 보여지는 태도나 행동이나 말투나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책임이 따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전하는 게 어렵고 더 어렵고, 이런 생각이 드는, 더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 단어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뉘앙스 자체도 부정적이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이런 반응도 또 긍정과 부정에 나뉘는데, 아까 제가 그 두 가지 예시 중에 뭔가 이 죄를 짓는 방면에서의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태어난 걸, 이게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측면의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른 대안이 없고 난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길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보고 명확하게 따르라고 하는 그 규칙과 방침과 이 말씀들이 있으니, 그거를 따라가는 길에서의 어쩔 수 없지가 좋은 방향이고,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에이 어쩔 수 없지 난 인간인데, 이게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도 진짜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거든요, 길이. 그래서 에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려놓은 길이랑 명확하게 제시해놓은 길이랑 명확하게 말씀해놓은 길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그렇게 가버리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되게 저한테는 중요하겠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서는 좀 그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진짜 이 감독 또라이다. 진짜 또라이다 같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뭐 영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습니다, 그 영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이상 썰이었습니다. 오늘 긍정학원 첫 번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항상 기뻐했다. 항상 감사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중요한 걸 전하겠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인드로 내게 정해진 길을, 그리고 정해놓은 길이죠. 그리고 말씀해놓은 길을 이렇게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인드로 가는 그런 태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요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썰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